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상간남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 백전백승 하는 방법, 증거가 차고 넘쳐야겠죠. 예, 증거가 차고 넘쳐야 상간남과 상간녀에게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정확하게 백전백승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여자, 내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거 수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증거 수집은 우선 신중해야 돼요. 부부니까 알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죠. 내 아내 행동이 의심스러워요. 내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 그러면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배우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들이대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처음엔 아니겠지, 설마 내 남편, 내 마누라 바람 안 피울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왜 그래? 왜 이상한 행동을 해? 왜 거짓말을 해? 바로 들이대요. 그건 되면 안 돼요. 절대 되면 안 돼요. 혹시 바람 펴? 여자 생겼어? 남자 생겼어? 절대 들이대면 안 된다고요. 누가 바람 피는데 당신 바람 피워 그런다고 바람 피워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오리발 닭발 내밀죠. 오리발 내밀었다, 닭발 내밀었다. 괜히 가정불화만 심해지지. 물론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 당연해요. 물론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 당연한데 서로 믿어야죠. 부부니까 믿어야 되는데, 궁금한 걸 집에서 아내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남편? 애들 학교 보내고 집에서 기다리면서 뭔 생각해요? 남편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남편만 의지하고, 그죠? 그러고 남편은 직장 일하고 고생하면서 따뜻한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따뜻하게 밥을 해놓으면 뭐 그런 생각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믿었던 마누라, 믿었던 남편이 딴 여자, 딴 남자랑 뒹군다는 생각을 해봐요. 뚜껑 열려, 뚜껑. 그리고 물론 배우자니까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고 수상하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수상하면 참어. 궁금증 참어. 물어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죠?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 뭐야, 날 못 믿는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화를 내. 그러면서 끝내야 되는데 너 나 못 믿냐? 그리고 끝내야 되고, 허허, 참 별 의심을 다 하네. 대수롭지 않게 끝내야 되는데 이 바람 피는 사람한테 당신 수상한데 혹시 바람 펴? 그러면 구구절절히 말을 그냥 막 어마무지하게 해요. 어마무지하게 하는데 뭐 장황하게 하지, 막 설명하면서 그 질문 한 가지 짧게 대답하면 될 걸 장황하게 얘기해. 아니면 간단하게 짧게 끝내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바람핀 사람은 배우자가 그 의심 가는 부분에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치챈 것 같아. 그럼 거짓말을 툭 던졌어. 그러면 한마디 던진 거짓말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 거짓말을 또 하나를 더 만들어 얘기를 해.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생각에, 거짓말한 사람 생각에 이쪽 거짓말을 했는데 요거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거짓말을 또 만들어서 근데 요거랑 하니까 처음 거랑 뒤에 거랑 안 맞는 것 같아. 또 얘기하고 계속 시나리오 쓰듯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확대 생산을 해가지고 계속 만들다 보면 장황해질 수밖에 없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짜맞추기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에서 여기 아구가 빠진 것 같아. 요 말을 좀 곁들여야겠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기꾼들도 말이 많잖아요. 그죠? 왜냐? 사기를 쳐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쳐야 되는데 쉽게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아.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똑같아. 사기꾼과 바람피는 사람은 심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은 장황한 거야. 구구절절. 하지만 진실은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거. 금방 끝난다는 거. 거짓말은 길다는 거.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 그런 생각. 상대를 이해를 시키려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저렇게 짧게 얘기해도 될 걸 같아. 저렇게 왜 장황하게 얘기할까? 그럼 더 의심하는 거지, 더. 그런데 이 장황하게 막 거짓말을 막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짜증나냐? 시나리오 작가를 생각하면 돼요. 무슨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 쓰던가 드라마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없는 얘기, 가상의 얘기를 써야 되는데 머리 아프지. 그게 하루아침에 끝나겠냐고. 근데 그 드라마를 머리에서 쓰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 아파. 근데 거기다 질문을 한 번씩 툭툭 던져. 그럼 또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 짧은 순간에 해야 된단 말이야. 왜? 길게 생각을 하면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질까봐, 상대방이. 그럼 짜증이 나지. 서서히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짜증이 나.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한마디 툭 질문이 또 날라와. 그럼 또 거기에 대한 걸 또 장황하게 또 거짓말을 만들어. 이거 짜증이 안 나겠어? 없는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연히 짜증나지. 그러다 보면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상대방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만 이제 질문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만 믿어달라고 큰 소리 내고 큰 소리 치고. 그러다 보면 언성 높아지고 싸움하게 되면 이제 주먹이 날아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여자한테 이제 남편이 물어봤다면은 여자는 이제 집 나가지 뭐. 나 못 믿는데 왜 같이 사는 거냐? 집 나가죠.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혼 소장 날라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요. 그러니까 함부로 질문 같은 거 하면 안 돼. 바람피는 사람한테는 아무 준비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고 거짓이 없고 진실된 말이라면 소설 쓸 이유도 없고 짧게 끝나지. 그리고 조용히 질문하면 얘기하고 질문하면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꾸 짜 맞추려니까 말이 길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지. 바람피는 사람하고는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어봤지만 바람피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두렵지. 들켰구나. 그럼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라고 해야지 하면서 거짓말을 만드는 짜증이 이빨이 나는 거죠. 흰머리 몇백 개는 나는 거지. 흰머리가 몇백 개가. 그치? 바람 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바람 피는 사람은 참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의적인 사람이야. 창의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막 만들어서 시나리오 쓰잖아요. 창의적으로. 참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람을 피우려면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왜냐면 하루 일과가 뻔한데 그 시간에서 바람피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잖아요. 직장인이면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 뻔한 시간인데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인 거짓말을 만들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만들지, 바람피는 시간표를. 그런데 그게 오래가면 또 이제 들키지만 잠깐은 써먹을 수 있죠. 잠깐은. 완벽한 진실은 있어도 완벽한 거짓은 없다 그러잖아요. 잠깐은 써먹을 수 있어요. 거짓말은 잠깐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거짓말이 길게 이어지면 오래 못 가잖아요.
언젠가 뽀록 났지.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가공하고 포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도 가공하고 가공을 많이 한 음식, 그런 거 빨리 상하죠. 자연산은 오래 가고, 진실된 자연산은 오래 가고. 똑같아요. 진실은 오래 기억 남고 변하지 않아.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 거짓말한 사람이 그 거짓말을 기억하겠어요? 오랜 시간 지나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질 않아요. 추억을 생각해요. 추억. 어릴 적 우리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생각, 그 기억에 가물가물 남아있죠. 근데 초등학교 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 거, 그 기억에 남아요? 안 남죠.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 먹어서 한 거짓말, 아니 어제 일도 깜빡깜빡 하는데 어제 일어났던 실제 진실된 일도 깜빡깜빡하고 오늘 누가 물어보면 잊어버리는데, 어제 거짓말한 거 일주일 있다 생각날 것 같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뽀록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하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이제 상대방의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조금은 괴롭혀 주기 위해서 이제 민사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뭐 민사 소송에서 이겨봐야 뭐 2, 3천만 원, 많이 받아봐 2, 3천만 원 이렇게 승소해요. 그 돈 같은 뭐 하겠어요. 그죠? 물론 큰 돈이지만 그 재판 과정이 힘들어요. 상대방이 괴로운 거예요. 예? 간통으로 재판받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해요. 예? 좀 괴롭혀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사소송 해가지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상간녀한테, 2천만원 배상하세요. 땅땅. 그 2천만원, 그 여자가 줄 것 같아요? 당신 남편이 주는 거예요. 예. 내 남편하고 놀아난 여자한테 상간남 소송을 해서 이겼어. 내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곧 내 남편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오는 거예요. 100%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랬으니까 네가 내. 남편이 상간녀한테 2천만원 줘서 그 돈이 다시 온다고. 100% 그래요. 단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 소송하는 이유는 그 상간녀를 창피를 주고 싶은 거지, 고생을 시키고. 이 상간녀, 내가 어떤 남자랑 불륜으로 인해서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민사소송 재판을 받아.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 창피를 좀 주고 싶은 거죠.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소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첫째 중요한 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누라가 수상해. 그리고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럼 들이대지 마. 질문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요. 그냥 수상하면 수상한 대로 가만히 있어요. 평상시에 똑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은밀하게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서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요. 천천히, 조용히, 시간을 두고. 이거는 짧은 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누라,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하면 단칼에 해결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남녀관계는 단칼에 해결되는 경우 없어요. 시간을 갖고 서서히 단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방에 끝내자면 어떻게 해요? 증거가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이만큼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뚜껑이 열리니까 너 바람 폈지? 어제 그 여자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버리면 힘들어져요. 들이대면 안 돼요. 우선 조용해야 돼. 현명한 사람은 조용해야 돼. 모른 척.
그래, 오늘 수상한 점 있었어. 그럼 몇 시 몇 분 어떻게 수상한 점, 무슨 수상한 점 다 일기로 작성을 하세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소송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중요하겠지만 작은 증거라도 차고 넘칠 정도로 엄청 많아야 돼요. 요즘 상간녀, 상간녀 소송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네. 과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 사랑해, 어젠 좋았어, 오늘 밤 또 만날까, 이런 문자 몇 개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1심에서. 근데 요즘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문자 가지고는 절대 이길 확률이 낮아요.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만 패소할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절대 그거 가지고 뭐 들이대고 이거 뭔 문자야? 이거 당신 바람피지? 이거 뭔 문자야? 누구야? 절대 들이대면 안 돼요. 이게 해결 안 돼. 부부싸움은 커진다는 것 뿐이에요. 우선 뚜껑이 열려도 꼭 참아. 참아야 돼. 왜냐?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1심에서 패소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예전 생각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이기겠다. 문자 내용 봐서 뭐 카카오톡 마누라 자고 있는데 카카오톡 이렇게 봐가지고 뭐 그런 음란한 내용의 어떤 남자랑 주고받은 문자 내용 그걸 다 캡처해놨어. 그래서 그걸 증거자료로 제출했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지더라고 1심에서. 그래서 2심 가가지고 항소해서 2심 갔는데 또 졌어. 그냥 항소심까지 가. 그래도 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근거가 그거밖에 없어. 증거를 잡으려고 하니 들이대고서 이제 2심 올라가가지고 증거를 더 보강해야 된다니까 증거를 잡으려고 하니 이미 들통나서 소송 중인데 덜렁덜렁 만나겠냐고요. 둘이 아주 숨어서 은밀하게 아주 007 작전을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만나지. 그죠? 힘들어진다는 거지 2심부터는. 그래서 1심 민사소송 전에 증거를 차고 넘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참고 뚜껑이 열려도 김이 모락모락 나지 뚜껑이 그냥 팍팍 내.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야 돼. 뚜껑이 열려도 참아야 돼. 그래야 한 방에 끝낼 수가 1심에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심에서 졌는데 2심 올라갈 때 뭐 추가적인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심 올라갔는데도 똑같은 증거들이 돼. 1심에서 그 증거로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그러면 이길 것 같아? 못 이겨 절대. 추가적인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또 뭐 그걸로 다시 또 무슨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지. 똑같은 증거 가지고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어. 1심에서 벌써 판결이 났는데. 그죠? 차고 넘칠 정도의 증거로 해가지고 절반만 1심에서 제출해. 이길 만한 걸로. 제출해서 졌어. 2심 올라갔어. 그럼 나머지 50%를 더 갖다 들이대. 그러면 재판에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길 확률이 높지. 2심에서도 졌어. 상소심 올라가. 또 한 번 더. 뭐 나머지 이제 증거 또 있는 것 같다. 또 들이대. 이길 확률이 많아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거 두세 개 갖다가 몽땅 두세 개 딸랑 그냥 옆모습 찍은 거. 모텔에서 나오는데 옆모습 찍었어. 이게 얼굴이 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옆모습 찍은 거. 그 다음에 모텔에 세워진 차 남바 모텔. 모텔 들어가는 건 찍지도 않고 나오는 것만 찍었어. 그런 사진 몇 장 달랑 주고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재판이라는 건 모든 정황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고 정황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증거 뭐 사진 한 장 모텔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 한 장 달랑 들어가는 것도 없이 여기 들어가는 것 찍어도 그래. 들어가서 뭔 짓 하고 나왔어? 뭔 짓 하고 나왔는데 뭐 들어가서 뭔 짓 하고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 응? 자, 모텔 이런 얘기 한 가지 해줄게. 모텔을 들어가서 남편을 추적하고 막 추적을 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랑 모텔을 들어갔어. 응?
근데 몇 호로 들어가는지 몰라. 나중에 도착했으니까. 물론 차에 뭐 위치 추적기 이런 거 붙여놨겠죠. 위치 추적기 보고 갔으니까 이 모텔에 들어간 거 알겠지. 근데 옛날에는 이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줬어요. 그냥 뭐 여관 주인한테, 여관 직원한테 얘기해서 야, 현행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몇 호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키도 주고 그냥 비상키도 따고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절대 안 알려줘요. 모텔에서 몇 회에 들어갔는지. 근데 누가 들어왔는지도 절대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의무가 없거든. 모텔 주인이 몇 회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용케도 모텔 호실을 알아냈어. 그래서 이제 난리를 죽인 거지. 이제 여간 모텔 주인한테 몇 호로 들어간지 아니까 키 달라, 비상키 안 주면 영업 못하게 난리 치겠다. 그리고 손님은 또 모텔이 손님이 많이 와. 근데 거기서 막 큰 소리 치고 계속 그러니까 이 모텔 주인도 짜증이 난 거지. 짜증이. 손님은 오고 그러는데 손님이 왔다가 두세 팀 또 가버리고 막 여자가 난장 치니까 난리 치니까 아줌마들 무섭잖아요. 뭐 배는 게 있겠어. 남편이 딴 여자랑 뭔 여자랑 딴 여자랑 모텔 방에 들어갔는데 배는 게 있겠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텔 주인이 호실 알려주고 키 주고 직접 따고 들어가던가 하라고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못 맞추나. 이 막 하려고 상간녀랑 이제 남편이 이제 홀딱 벗었어. 벗고 이제 막 하려던 차에 그냥 들이닥쳐버린 거야. 들이닥쳐버린. 남편은 그냥 샤워 샥 하고 나오는 도중에 딱 저기 된 거죠. 그래도 그 모습을 다 이제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죠. 촬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남편은 뭐 그냥 의기양양하게 그냥 이게 그냥 아래가 그냥 진짜 막 불끈불끈해서 딱 그냥 뭐 깜짝 놀래가지고 서 있어. 불끈불끈하면서. 여자는 뭐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뭐 카메라 피해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진을 다 찍었죠. 찍었어. 찍어서 그 사진 갖다가 그 동영상 갖다가 제출을 했어요. 민사소송. 누가 봐도 완벽하잖아. 이건 100% 이겨. 민사소송에서 이겨. 왜? 내 남편과 어문 여자랑 같이 모텔에서 홀딱 벗고 있는데 둘이 벗고 있는 걸 다 찍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패소했어요. 패소. 1심에서 패소했다고. 왜 패소했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간통 분류는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촬영이 안 됐잖아요. 그냥 둘이 빨개벗고만 있었잖아. 빨개벗고 홀딱 벗고.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왜 납득이 안 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빨개벗고 있는 게 뭐가 죄예요? 뭐 풍기물난? 왜 풍기물난이요? 밀실에서 둘이서 빨개벗고 있었는데 왜 풍기물난이요? 사람들 많은 이런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랬다면 풍기물난이지만 아무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겠어요? 얘기했잖아요.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물론 이제 저쪽에서 대응을 잘했어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대응을 많이 잘했어. 상간녀 쪽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을 잘했고, 변호사하고 변호사가 유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유능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진술 내용을 보니까 왜 둘이 모텔 한 방에 들어갔느냐. 더워서 들어갔다. 그때가 여름이었거든. 더워서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모텔 가서 얘기하자. 사업 얘기하자. 둘이 이제 뭐 사업 관계로 자주 만나던 사람이죠.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은, 바람 피는 상대는 주변에 있어요. 주변. 무슨 사업 관계, 또 갑을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 아니면 동호회, 이거 모임,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람을 피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사업상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이제 바람 피나겠지. 근데 사업 얘기를 하러 들어갔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해 둘이 들어갔다. 근데 사업 얘기를 하는데 왜 모텔을 들어가? 납득이 안 가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시원한 데 들어가는데 모텔 들어가면 어쩌고, 뭐 노래방을 들어가면 어째? 장소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게 진술했어요. 그리고 근데 왜 둘이서 홀딱 벗고 있었느냐, 왜 빨개 벗고 있었느냐, 둘이서. 그러면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서 냄새도 나고 찝찝해서 샤워를 했다. 샤워를 좀 했다. 그게 뭐가 죄야? 더워서 샤워 좀 했는데 우리가 이거 했나? 안 했다 이거야. 미치고 폴짝 뛸 일이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1심에서 졌어요. 부정행위가 의심은 되지만 죄는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이 녹음기로 이제 녹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차나 무슨 이제 집에다가 녹음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아내가 남편 차에다가 원래 녹음기를 놓고 녹음을 해보려고 녹음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녹음기를 갖다 놨다 일주일 있다 딱 꺼내 보니까 막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의 그 신음소리, 이런 소리, 뭐 이런 소리. 사람 돌아버리지. 그런 소리 들으면 엄마 돌아버리겠어. 증거물로 제출했어요. 근데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이게 몰래 녹음은 원래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증거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게 됐는데 이 소리 뭐냐, 또 그쪽 변호사도 또 유능한 변호사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소리 뭐냐 하니까 남편하고 이제 상간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상간녀가 데려왔는데 그 강아지가 소변이 마려워서 낑낑대는 소리다. 낑낑대는 소리다. 이 소리가 돌아버리죠. 누가 들어도 저건 사람 할딱거리는 소리인데 강아지 소리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소리 뭐 얼굴이 보여? 낑낑대는 소리. 이 소리만 들리는데 이 소리만. 이게 강아지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강아지 소리라 그러면 강아지 소리로 그냥 뭐 알아야지. 어떻게 할게요? 응? 그래서 그 사람도 줬어요. 이게 내가 증거를 수집해서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을 하면 그 증거물이 상대편한테 다 가요. 증거라는 게 가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법이에요. 상대편한테도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증거물을 제출한 걸 상대편도 본다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와요.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쓰는 거에 창의적인 머리를 써서 거짓말로 맞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증거물 한두 개를 갖다 들이댔어. 이쪽은 가만히 있나? 내가 당하게 생겼는데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변호사 사가지고 고소를 했지만, 민사소송을 했지만 저쪽도 변호사 사가지고 맞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예? 다투어야 되니까. 죄 성립의 여지를 다투어야 되니까, 죄의 여지를. 그러다면 증거물 한두 개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거지. 증거를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증거물 한두 개 가지고 이거면 됐어, 이길 수 있어, 완벽해. 절대 아니에요.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증거물은 없는 거예요. 예.
증거, 이만큼 정황상 증거가 있어. 이만큼 지구만한, 지구 둘레만한 정황 증거가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정황 증거를 뒷받침해 줄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이만큼 정황 증거하고 이만큼 물적 증거 하나 가지고 안 되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만들려는 거예요. 기록해요. 기록하고 찍고 녹음했으면 녹음은 몰래 녹음한 거는 증거물로 채택이 안 되니까, 녹음은 정황상 증거로 참고적인 자료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짜 맞춰 보는 거지. 말하자면 얘기를 들으면 얘네들이 뭐 약속을 해서 보는 데서 듣는 데서 약속하겠어요? 몰래 지네들이 약속하지. 우리 어디서 만나자, 몇 시에 몇 월 며칠 날, 요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들어보면 요놈들이 요번 주 토요일 날 만나서 어딜 놀러 가는구나,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가가지고 대처할 수 있잖아. 가서 사진도 찍고 증거자료, 이제 이거 물적 증거를 찍을 수 있잖아. 이런 걸 많이 만들려는 거지. 내가 공격을 하면 상대방은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영어로 디펜스라고 하죠. 디펜스. 네. 공격을 하는데 디펜스를 안 하겠어요? 막지. 막는데 혼자 막겠어요? 나는 혼자 공격을 하지만 상대는 두 명이요.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 두 명이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내 배우자. 그죠? 훨씬 쉽지, 나를 공격하려면. 나는 배우자밖에 몰라.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 공격하는데 힘들어. 근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차고 넘칠 정도로,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차고 넘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람 피는 사람들이 이제 특이한 게, 모텔을 가면 꼭 가던 모텔만 자주 가요. 꼭 그 모텔만 가더라고. 편한가 봐요. 내 집같이 편한가 봐. 낯선 모텔 가면 조금 낯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은밀한 감이 좀 떨어지나 보지. 낯선 곳 가면. 자주 가던데 매일 가지는 않겠지. 자주 가던 데는 좀 편한가 봐. 그리고 조금 이제 이 재미가 좀 더한가 봐. 자주 가던데. 그러니까 꼭 가던 데만 가는 습성이 있어요. 이 바람 피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지.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하고 신혼 때, 아니 신혼 전에, 결혼 전에 자주 가던 모텔, 그 모텔을 바람 피면서 내연녀 내연남을 데리고 그 모텔에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더 뚜껑이 열리는 거야. 배우자들이 뚜껑 안 열리겠어. 저 모텔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자주 가던 데인데 전연을 데리고 가네. 나하고 자주 가던데 저 새끼를 데리고 저 모텔을 가네. 뚜껑 열리지, 그런 생각하면. 근데 편하거든. 가던 데 가야, 나 같아도 그래요. 나 같아도 가던 데 가야 마음이 편하지. 오늘은 이 모텔 가고, 내일은 저 모텔 가고, 모레는 저 모텔 가고, 그러면 우선 이 낯선 곳에 왔다는 그 약간의 그 경직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 가던 모텔 가야 마음도 편하고 내 집 같고 그러더라고. 습성이에요, 습성. 그런 것도 증거 수집하면서 염두에 두려는 거예요. 자주 가던 모텔 자주 간다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참고될 만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텔 같은 데도 자주 가던 모텔을 두 번, 세 번 자주 가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찍어서 그걸로 당장에 그냥 소송 걸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또 갈 거 아니에요. 바람 피는 사람이 오늘만 가겠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좀만 참으라 이거요. 어설프게 행동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모텔 가는 걸 계속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그럼 모텔 자주 가면 모텔 자주 가는 거,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자주 찍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둘이 만나서 팔짱 끼고 돌아다닌다. 그럼 오늘 팔짱 끼고 돌아다녔어. 그럼 내일은 팔짱 안 끼겠어요? 내일도 팔짱 끼고 돌아다니지? 그죠?
그 식당에서 좋아가지고 둘이 좋아가지고 밥 처먹여주고 밥 처먹여주고 밥 받아 먹고 이런 거 오늘 했는데 내일 안 하겠어? 또 하게 돼 있거든. 그런 거 다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찍어 동영상으로. 좋잖아요 요즘은요. 그런 걸 많이 그러니까 차고 넘칠 정도로 모아놓으면 마음도 뿌듯해. 하나 들이대서 부인하면 또 들이대고 또 들이대서 부인하면 또 들이대고 요 증거를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디펜스를 하면 이거 다시 내밀고 또 디펜스 하면 요거 내밀고. 판사님도 그 정도 차고 넘칠 정도의 증거를 들이댔는데 그거 인정 안 해주시겠어요? 누가 봐도 저 두 연놈은 합방하는 사이다 인정될 만한. 물론 단순하게 사진 몇 장 모텔 들러갔다 나왔다 한 사진 몇 장 보면 아 이거 둘이 뭐 뻔한 사이네 이러겠지만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지. 무죄 추정의 원칙. 법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차고 넘칠 정도의 증거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판은 땅땅땅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피는 징후가 보인다면,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모른 척 해요. 모른 척 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행동해. 평상시대로 행동하면서 절대 내속하지 말고 조용히 증거물을 하나씩 수집을 해요. 1년까지 가겠어. 몇 달이면 끝나지. 모두 기록하고 준비를 해요. 하나씩. 흥신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의심 간다고 바로 흥신소에다 의뢰해가지고 증거 수집한다. 그런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흥신소는 두 번째로 접어둬요. 탐정, 요즘에 이제 탐정이 합법화가 됐지만은, 이런 가정문제, 이런 쪽으로는 합법화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흥신소 의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흥신소는 일단 한 수 접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편이 모르게 증거를 싹 모아두세요. 수집을 해요. 정황 증거 다 기록하세요. 물적 증거 다 수집해 놓으세요. 그리고 남편이 그 증거를 모았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한테 가지 마시고, 예? 할 만큼 한 다음에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변호사가 우선 상담을 하세요. 변호사하고 덜컥 계약을 먼저 하지 마시고 상담을 한 다음에 이 정도 증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 뒤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뭐 네이버의 밴드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검색을 해 본 다음에 이걸로 충분하겠다 싶으면 그걸로 하고, 좀 보충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그때 가서 뭐 흥신소에 의뢰하든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든 해서 보충을 좀 하세요. 왜? 그러면 일이 좀 수월해질 거예요. 왜냐? 그동안 모아놓은 정황상 증거가 많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증거를 좀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더 수집을 하려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수집하면 돼요.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이제 수집이 됐다 싶을 때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상대방이 디펜스를 하더라도 방어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1심에서 졌다 그러면 이제 또 증거 많잖아요. 증거 엄청 많이 모아놨잖아요. 요만큼 가지고 1심에서 졌어. 이걸로 추가로 제출하고 2심 가서 더 많은 증거를 들이대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증거 몇 개 가지고 1심에서 졌는데 이제 2심에 갔는데 증거가 없어 가지고 증거 수집을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쉽게 되겠어요? 수집이 되겠어요? 이미 소송 중인 상황에서 두 연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설프게 행동을 하겠냐고요. 꽉꽉 숨어서 행동하지. 힘들어요. 2심부터는 증거 수집하기도 힘들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도 포착을 못 한다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들켰고 어떻게 해서 사진이 찍혔고 다 알거든. 절대 못 잡는다고 2심부터는. 그러니까 2심 올라갈 걸 대비해서 미리 1심 전에 모든 증거자를 왕창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염두에 둬야 돼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요. 요즘 1심에서 져가지고 2심 항소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폭력 행사하고 또 뭐 그 집 찾아가가지고 난리치고 뭐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뭐 주먹질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성을 찾아야 돼요. 역으로 공격당합니다. 괜히 억울한 마음 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 간통으로 고소한 자체가 저 사람들한테는 고통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물론 저 사람 상대의 상간녀나 상간남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도 온전하겠어요. 파탄이 났지. 근데 거기다가 간통으로 불륜으로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법원 가서 재판받고 그 기록이 또 다 남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고통이지. 이미 고통을 받는 상황이에요. 뭐 아유 나는 이렇게 내 남편 뺏기고 내 여자를 뺏기고 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것들은 낙낙거리면서 즐기고 다니고.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와중에도 둘이서 즐기고 다니겠죠. 즐기고. 에? 하지만 그 기록은 다 남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이가 오래 가겠어요? 금방 쪽나요. 매일 먹는 밥 지겹듯이 지겨워. 금방 쪽나. 단 쪽나기 전에 좀 고통을 더 줘야지 둘이. 불륜은 오래 못 가요. 잠시 잠깐은 좋지. 육체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은 오래 가질 않아요. 금방 식어요. 한참 불 붙을 때 잡았다면 몇 개월 더 가겠지. 불이 꺼지려면 언젠가 꺼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 증거 수집을 할 때도 이 합법적인 증거, 불법적인 증거를 딱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일반인들이 그 구분을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이 구분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합법이든 불법이든 따지지 마. 이게 합법일까 불법일까 이런 생각하면 증거 수집 못해. 무조건 모아놔요. 차고 넘칠 정도로 모아놔서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하면 아 요거는 불법이니까 증거물로 채택 안 됩니다. 아 요거만 합시다. 이게 다 가려지거든. 그러니까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 생각하지 마. 무조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지만 수집은 해놔요. 아니 언제 시간도 없고 사람 뚜껑 열려 죽겠는데 이걸 하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이걸 따져볼 시간이 어딨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응? 따져보지 마. 그냥 무조건 해. 무조건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건 합법적인 증거물이다 이건 불법적인 증거물이다 가려지니까 불법적인 증거물 나중에 정황 증거로 남겨놔. 합법적인 증거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흥신소나 탐정한테 맡겼다고 해서 완벽하게 100% 해결될 거라고 100% 증거물 수집이 완벽하게 될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오산이에요. 내가 일을 탐정한테 맡겨서 이만큼을 해주길 바랬어. 이만큼을. 그럼 요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5, 60%만 해주면 100% 됐다고 하면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이라는 게 없어요. 예. 완벽하게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어느 정도만 바라고 있으면 돼요. 예. 물론 100% 해주면 좋겠지만 100% 성공 확률은 없습니다. 한 60% 정도만 예, 바라보고 일을 맡기시면 돼요. 예. 어떤 일이든. 왜냐? 우리나라 탐정하고 흥신소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탐정들 100% 일 해줄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없어요. 60% 정도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60%. 예. 힘들고 지치고 그러겠지만 화이팅하고 힘내시고 화이팅하고 힘내고 잘 먹고 잘 자세요. 잘 먹고 잠 자세요. 왜냐? 먼저 지치면 안 돼요. 먼저 지치면 안 돼요. 물론
내 마누라 내 남편이 바람 피면 진짜 막 피골이 상족해 먹지도 못하겠고 막 밥 한 숟갈 넘기기가 힘들어. 자갈 씹는 맛이고 살이 쭉쭉 빠지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먹어요. 더 잘 먹어요. 막 소고기 사다 먹고 삼겹살 먹고 더 잘 먹으란 말이요. 네? 증거 수집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밥 안 먹고 증거 수집하러 다닌다고 해서 걔네들이 이거 안 해? 안 맞나? 밥 안 먹고 지친 상태 사람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지쳐가지고 하려면 일이 되겠냐고. 잘 먹고 응? 장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잘 먹어요. 잘 먹고 힘을 내서 이겨야죠. 보란듯이. 나중에 민사소송 걸어서 이겼어. 남편, 바람핀 남편, 바람핀 마누라가 야 너랑 못살아 이혼해. 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당당하게. 내가 왜 지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돼? 물론 가정이 깨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깨질 때 깨지더라도 끝까지 가자 이거야. 놔줄 때 놔주더라도 그냥 쉽게 놔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보면 잘 먹고 지치지 말아야지. 체력이라도 있어야지 버틸 거 아니요. 그죠? 버티라 이거요. 힘든 분들 전화 한번 주세요. 답답한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방법을 한번 함께 찾아보자는 거지. 함께 찾아보자고 이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답변 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진짜 힘든 사람들 많이 봤어요. 딱 여보세요 말 몇 마디 하면 바로 눈물 펑펑 쏟는 분들, 진짜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불쌍하고 바람 피는 사람들 진짜 못됐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내 눈앞에 있으면 한 대 이렇게 눈탱이라도 쳐주고 싶은 사람들이야. 진짜 못됐다니까. 왠지 아세요? 아니 바람 피면서 왜 자기 마누라 욕을 하고, 자기 마누라 완전히 깔아뭉개. 자존심을 완전히, 진짜 이만큼의 자존심도 허락을 안 해. 이만큼의 자존심마저 뭉개려고 한다고. 바람 피면서. 왜 그래? 지 이거 하려고 자기 마누라 남편 아니 인간 이하 쓰레기로 취급을 해버린다니까. 지 이거 하려고, 이거 좋아서 이거 즐기려고. 그러지 말아야지. 바람을 피더라도 배우자한테 들키지 말라 이거야. 조용히 몰래 오래 하지 말고 잠깐 하면 되잖아. 왜 그걸 들켜가면서, 일단 들키고 나면 이제 대놓고 이거 하지, 대놓고 이제 지랄하지. 그러면 안 되지. 눈앞에 있으면 한 대 쳐주고 싶다니까. 일단 힘드신 분들 전화 한번 주시고, 증거 차고 넘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